지금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을 겪고 있는 와중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백신 접종으로 해결될 건가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희망도 과학적 사실에 정말 근거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정부나 나름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말은 믿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나름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이 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쉽게 전문성이 도용당하거나 왜곡되어지는지는 숱하게 봐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백신이 공급이 지금 선진국 위주로 되고 있지만은 지금 하루에 적게는 60만, 많게는 8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여전히 사망자 추이는 변하지 않고 12,000에서 15,000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해도 6만 명 수준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13,000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고 독일에도 32,000 이런 식으로 폴란드도 한 10,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남미나 인도나 이런 브라질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이 굉장히 실용적인 나라에서도 하루에 7,000명의 확진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좀 줄어들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저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이클 상의 문제인지 또 일부 백신 효과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게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번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추이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너무나 부족하다. 다만 미국이 최근에 3차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보면 코로나 부분이 상당히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경 일면에 보면요. 을지병원의 이왕준이 친정부적 어떤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 말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옮기면 내년 이후도 코로나 유행이 지속된다. 끝날 것처럼 희망 고문하지 말고 중장기 백신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는 백신을 놓아보고 있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백신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 백신이 접종되는 부분을 보면서 나타난 결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 때 무너졌어요.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성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고용 없는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가져온 문제들이 지금 누적되었어요. 그리고 돈은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기화되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투기화되고 그러면서 문제가 누적되고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는 요 근래에 나타난 일이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융위기로 문제가 터져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금융위기에 풀은 돈의 너댓 배 이상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역대 가장 돈을 많이 풀은 위기였다면 코로나 위기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풀은 것이죠. 그러면 2008년과 2020년 12년 만에 지금 두 차례나 역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 풀고 그걸 걷어들이려고 했죠. 계속 돈을 푸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없잖아요. 통합 금융정책을 쓸 수가 없으니까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테이퍼링을 했지요. 그러니까 경제가 급작스럽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풀린 돈에 의해서 일종의 마취된 세계 경제가 그 이후에 돈이 옛날처럼 다시 빨려 들어가고 나면 어떤 상태가 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 상황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가 닥쳐서 또 그 몇 배 돈을 풀었어요. 자, 그래서 엄청나게 풀었는데 사상 초유의 또 그 위에다가 코로나로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근데 경제라는 게 돈만 풀면
회복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나라마다 돈만 풀면 되죠. 문제는 푸른 돈이 선순환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 그리고 투자 그리고 생산 수출 확대로 드러나고 그래서 GDP가 올라가고 그래서 되살아나면 거기서 푸른 돈들을 부채를 갚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이것이 선순환이고 돈을 풀어서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또 금융위기 이후에 푼 돈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 주식시장을 올렸고 부동산을 올렸고 또 코로나 시기 전에는 푼 돈들이 가상화폐라는 게 생겨가 거기 또 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도박할 생각을 했지 그 돈으로 이 위기에 생산적인 데 투자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또 창출된 고용이 소비를 하고 그래서 공장이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늘리고 수출이 확대되고 매출이 확대되고 이런 형태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돈을 풀지만은 푸른 돈이 결코 선순환되지 않고 투기 사업으로만 대부분 흘러가고 있고 아니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낭비적으로 돈을 풀어서 그들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행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빵 사 먹고 반찬 사 먹고 필요한 거 샀다고 하면 그 투자 성수 효과가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세계 중산층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작년보다는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회복되었다고 하는데 그 회복에 똑같이 낮은 계층이나 높은 계층이나 똑같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높은 계층은 엄청 회복되고 낮은 계층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K자 양극화가 한국의 저소득층을 완전히 몰락시키고 또 자산 거품으로 인해서 이 자산 격차가 훨씬 심해졌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벌이는 세계적으로 11%가 줄어들었는데 부자들은 벌써 원상을 회복했어요. 자, 부자들은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탁월하죠. 왜? 미천이 좋으니까, 정보가 좋으니까요. 네트워크가 좋으니까. 자, 먹고 사는 물가는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기저귀, 콜라, 잼 등 미국이 세계에서 생활 물자가 제일 싼 나라인데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나 곡물 가격이 코로나로 인한 이동 기피로 급격하게 상승했고 그래서 이 코카콜라, 호멜푸드 등에 이어서 P&G 등 유명 이 생필품 메이커의 가격 인상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3월만 해도 2.6% 올랐고 2018년 이후에 최대 폭으로 지금 물가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은요, 2% 넘는 인플레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연준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돈을 풀었더니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일어나서 지속되면서 연준이 이거 계획이 없던 다시 돈을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형태로 가야 되고 역대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규모의 양적 완화를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척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 중산층이 사라져버려서 전 세계 중위층 1억 5천만 명이 추락했고 경제 성장을 떠받치던 중산층이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 상층은 슈퍼카 명품으로 역대급 호황이고 상하이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 양극화에 대한 해법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부유세를 매겨야 된다고 세계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팬데믹에
위기 극복으로 쓴 돈을 어딘가서는 받아내야 되는데 이 부자들이 굉장히 팬데믹 하에서도 돈을 더 벌었기 때문에 이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매기는 부분이 독일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가 이 가상화폐가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의 부동산 폭등, 최근에 다시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갔던 자본들이 이 가상화폐 시장이 위험하다고 보고 다시 주식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서면서 또 전성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즉 주식의 투기판을 다시 시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속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의 이 폭탄 세 가지,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이 세 가지가 차례대로 올해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한다고 지금 빚을 내어서 뛰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수백조 규모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요 자산 중에서 펑크가 올해 안에 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가상화폐와 주식에서는 올해 안에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전망도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시작되면 한국은 금융위기를 겪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 한국이 굉장히 우려해야 될 부분은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인물도요. 한국의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너무나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수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올 11월 달이 되면 코로나 청정국은커녕 코로나가 대창궐해서 사망자가 폭증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은 물 건너 가버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자, 이 상황에서 한쪽은 금융위기, 한쪽은 역병의 대창궐, 이 속에서 한국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엄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가요. 아닐 것 같지요. 1997년에 IMF 외환위기가 오기 직전에 한 7, 8개월 전에 당시 YS 정권의 마지막 임기를 맞는 분위기와 현재 문 정권의 지금 마지막 임기를 맞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곳곳에 경제 난제가 쌓여 있는데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통계 조작해서 넘어가고 정부가 툭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 뿌리면서 넘어갑니다. 자기들은 자기들 하에서 터지지 않고 갈 거라 생각이죠. YS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보고 받기도 싫고 경제에 대해서는 알기도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YS가 퇴임하기 전에 터져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서 오욕 끝에 그의 임기를 마쳤고 자식은 깜빵 갔고 그의 정적 김대중에게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문은 과연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